2024년 가을, 서울의 마지막 석양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던 그 순간, 최윤서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이 강남 한복판에서 갑자기 멈춰섰을 때 그녀는 단순히 운이 나쁘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럴 수가? 최윤서는 핸들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유명한 YS그룹의 CEO인 그녀에게 있어 시간은 곧 돈이었다. 아니,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뉴욕에서는 중요한 계약서의 서명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있었고, 도쿄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다. 런던에선 파트너 회사와의 화상회의가, 상하이에서는 새로운 공장 건설 관련 미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인 그녀의 하루 일정은 분 단위로 짜여져 있었다. 한 번의 지연이 수십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그녀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에마 5억 원짜리 롤스로이스 팬텀은 강남 한복판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엔진에서 올라오는 하얀 증기가 마치 그녀의 완벽하게 계획된 스케줄들이 물거품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롤스로이스 팬텀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다. 이 차는 최윤서의 지위와 성공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방탄유리, 강화된 차체, 그리고 각종 보안장치들이 설치된 이 차는 전 세계에 단 때밖에 없는 특별 주문 제작품이었다. 김 비서님, 정비업체 연락처 좀 찾아주세요. 그녀가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고 말했다. 사장님, 가장 가까운 롤스로이스 서비스 센터가 분당에 있는데 지금 시간으로는 문 닫았을 것 같습니다. 일반 정비소는 이런 고급차를 다루기 어려울 것 같고. 일반 정비소요? 윤서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차를 일반 정비소에서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롤스로이스가 아니라 특별 주문 제작된? 바로 그때였다. 실례합니다. 깊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는 고개를 돌렸다. 창문 너머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짙은 남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조차 그에게는 묘하게 잘 어울렸다. 키는 185cm 정도, 넓은 어깨와 탄탄한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맑고 깊은 갈색 눈동자는 마치 오래된 위스키처럼 따뜻하면서도 신비로웠다. 그의 얼굴은 조각같이 선명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다. 높은 콧대, 선명한 턱선, 그리고 부드럽지만 남성적인 입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자신감 있으면서도 따뜻하고 신비로우면서도 진실된 그 눈빛. 네. 윤서는 창문을 조금 내렸다. 엔진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봐드릴까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자신감이 있었다. 오만하지 않으면서도 확신에 찬 그 어조는 윤서로 하여금 묘한 안정감을 느끼게 했다. 그의 발음은 완벽한 서울말이었지만 어딘가 약간의 다른 억양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죄송한데 이건 롤스로이스 팬텀이에요. 일반적인 차가 아니라서. 윤서는 정중하지만 거절의 의미를 담아 말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비웃음이 아니라 이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알고 있습니다. 6.75리터 V-시리 트윈터보 엔진, 563마력, 최대 토크 900Nm. 하지만 이 차는 일반 팬텀이 아니라 특별 주문 제작된 모델이군요. 방탄사양의 특수 냉각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차죠. 하지만 결국은 엔진이고 엔진은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입니다. 윤서는 충격을 받았다. 보통 사람들은 롤스로이스라고 하면 비싸다는 것밖에 모르는데 이 남자는 정확한 스펙뿐만 아니라 이 차가 특별 주문 제작품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더구나 방탄사양과 특수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런 정보를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몇 명 되지 않았다. 당신, 어떻게 그걸 알아요? 윤서가 놀라서 물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차를 좋아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특히 이런 특별한 차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의 대답은 진실 같으면서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보닛을 열어보실 수 있을까요?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다. 윤서는 잠시 망설였다. 이 차에는 일반인이 알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다. 밤이 되면 더 복잡해질 것이고 내일 아침 중요한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시간이 촉박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서 봐주세요. 보닛이 열리자마자 남자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엔진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매우 조심스럽고 정확했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만지듯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듯 정밀하고 확신에 찬 움직임이었다. 냉각수 온도가 너무 올라갔네요. 서모스탯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가 잠시 멈췄다. 뭔가를 더 자세히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뭔가 있나요? 윤서가 불안하게 물었다. 이상하네요. 이 부품, 이건 일반적인 팬텀에는 없는 건데. 남자는 엔진룸 깊숙한 곳을 가리켰다. 이 냉각 시스템은 커스텀 제작된 것 같습니다. 매우 정교하고 복잡해요. 독일의 AMG 스페셜 디비전에서 제작한 것 같은데 누가 이런 개조를 의뢰했을까요? 윤서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차는 실제로 특별한 개조가 되어 있었다. 보안상의 이유로 방탄 유리, 강화된 차체, 그리고 특수 냉각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제작에 참여한 독일 엔지니어들과 자신, 그리고 몇 명의 보안 담당자들 뿐이었다. 당신, 정말 누구세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고민, 망설임, 그리고 슬픔? 그냥 차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윤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남자는 분명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다. 남자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윤서의 차를 마치 자신이 직접 설계한 것처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특수부품들을 다루는 그의 손은 전문가 그 이상이었다.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다. 이 냉각 시스템은 정말 놀랍네요. 그가 작업하면서 중얼거렸다. 이런 설계는 처음 봅니다. 아니, 처음이 아니라. 그가 말을 멈췄다. 뭐라고 하셨어요? 윤서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가 서둘러 말을 돌렸다. 하지만 임시 수리예요. 내일은 꼭 정식 서비스 센터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작업이 끝나자 남자는 손을 닦으며 일어섰다. 저녁 햇살이 그의 옆벌구를 비추고 있었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 맺혀 있었고 작업복은 기름때로 더럽혀져 있었지만 그 어떤 정장을 입은 남자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집중된 모습,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보여준 진정성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시동을 걸어보세요. 그가 말했다. 윤서가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다.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완벽해요. 윤서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비용은 얼마나?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남자는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도운 거예요. 그럴 순 없어요. 정말 고마워서 적어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진짜 괜찮아요.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다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안전운전하세요. 이런 좋은 차는 소중히 다뤄야 해요. 그리고 그는 더러워진 손을 닦으며 일어섰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윤서는 급하게 말했다. 잠깐만요. 윤서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성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빛에 어떤 고민이 서려 있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김이라고 불러주세요. 김 씨? 네, 김민준입니다. 그 순간 윤서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뭔가 익숙한 이름이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하지만 남자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운전하시고. 잠깐 연락처라도. 하지만 그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다. 마치 신기루처럼, 마치 꿈속의 인물처럼. 윤서는 한참 동안 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고 있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김 비서님, 어제 말씀드린 그 정비사분 찾으셨어요? 최윤서는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38층 높이에서 보는 서울은 마치 거대한 회로기판 같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사이로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이 풍경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을 텐데 오늘은 왠지 공허했다. 그게 조금 이상합니다, 사장님. 김미영 비서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있었다. 그녀는 YS그룹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다. 웬만한 일로는 당황하지 않는 그녀가 이런 표정을 짓는 건 드문 일이었다. 뭐가 이상해요?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봤는데 너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정비 관련된 사람 중에서 어제 그런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CCTV는 확인해봤어요? 그것도 정말 이상합니다. 논현동 그 지역의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해봤는데 사장님의 차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그 남자분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어요. 마치 갑자기 허공에서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 것 같습니다. 윤서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럴 리가 없었다. 강남은 CCTV 천국이었다. 길거리 어디든 카메라가 있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었다.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게 있을까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다. 사장님, 롤스로이스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 왔습니다. 급하다고 하네요. 네, 연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YS그룹 최 사장님. 어제 문의 주신 차량 점검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서비스 센터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네, 말씀하세요. 차량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어제 수리하신 분이 누구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윤서의 심장이 빨라졌다. 왜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아니라 너무 완벽해서요. 저희 독일 본사의 최고 기술자들도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커스텀 냉각 시스템 부분은 이걸 설계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할 정도로 정확하고 완벽합니다. 설계한 사람이요? 네. 이 특수 냉각 시스템은 독일 AMG의 전설적인 엔지니어 한 분이 설계한 건데 전 세계의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설계자 본인과 그의 직제자 몇 명뿐입니다. 혹시 그분이?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다. 윤서는 멍하니 수화기를 바라봤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맴돌고 있었다. 김 비서님, 독일 AMG 스페셜 디비전에 연락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차의 설계에 참여한 엔지니어들 명단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네, 사장님. 그런데 왜 갑자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어제 그 사람,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김민준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어젯밤부터 계속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최윤서. 그녀의 놀란 표정, 감사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 형, 어제 또 나갔다 왔지? 젊은 정비사 하나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이준혁, 25살. 민준이 이 작은 정비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만난 첫 번째 친구였다. 응? 민준은 간단히 대답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형 실력이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텐데. 삼성이든 현대든 아니면 독일이나 일본으로 가서 일해도 되잖아.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렌치를 더욱 꽉 쥐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없었다.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았다. 과거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다. 명예, 부, 명성.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의 그 아픔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젯밤 그 여자를 만난 후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윤서. 그는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사실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어제 그녀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도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차에 자신이 설계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민준,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몸을 돌렸다. 정비소 사장인 박철수가 서 있었다. 60대 중반의 그는 민준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준 은인이었다. 네, 사장님. 좀 이야기할까? 사무실로 들어가자 박철수는 문을 닫고 민준을 바라봤다. 예, 너 정말 누구냐? 민준은 가슴이 뛰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네가 고친 차 롤스로이스 팬텀이지?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침에 전화가 왔어. 롤스로이스 서비스 센터에서 네가 한 일이 너무 완벽해서 놀랐다고 하더라.
그리고 물어보더라고. 혹시 우리 정비소에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가 있냐고. 박철수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예, 나는 4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 너 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봐. 아니, 한 명 더 봤지. TV에서. 독일 AMG의 천재 엔지니어 김민준. 그런데 그 사람은 몇 년 전에 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민준의 얼굴이 참백해졌다. 사장님, 저는 그냥 숨고 있는 거지?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겠어. 하지만 얘야,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거야. 네가 누구든 무슨 일이 있었든. 윤서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수많은 검색 결과들이 떠 있었다. 김민준, AMG 엔지니어, 롤스로이스 설계자. 하지만 어느 곳도 어제 만난 그 남자와 연결되지 않았다. 사장님, 독일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김미영 비서가 들어왔다. 뭐라고 했어요? AMG 스페셜 디비전의 김민준 박사에 대해 문의하셨는지요? 그분은 3년 전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윤서는 충격을 받았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하지만 이상한 건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차가 한강에 추락했는데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잠깐만요. 윤서가 급하게 말을 끊었다. 사진은 있나요? 그 김민준 박사의? 네, 보내왔습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을 건네주었다. 화면에 나타난 사진을 본 순간 윤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것은 분명히 어제 만난 그 남자였다. 같은 얼굴, 같은 눈빛, 같은 미소. 하지만 사진 속의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게 맞나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김민준 박사입니다. 독일 AMG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 중 한 분이셨죠. 특히 고성능 차량의 냉각 시스템 설계 분야에선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습니다. 윤서는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다. 김민준, 1985년생, 서울대 기계공학과 졸업 후 독일로 유학, MIT에서 박사학위 취득, AMG 스페셜 디비전 수석 엔지니어, 그리고 마지막 기사. 천재 엔지니어 김민준, 한강에서 실종. 시신 발견되지 않아. 김 비서님, 이 사고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윤서는 잠시 망설였다. 비밀리에 조사해주세요. 네, 사장님. 그런데 왜 갑자기 이분에 대해? 정말 혹시 그분이 살아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윤서는 처음으로 회사 일을 제쳐두고 개인적인 시간을 만들었다. 그녀는 평소에 화려한 정장 대신 청바지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다. 머리도 평소에 완벽한 스타일링 대신 자연스럽게 묶어 올렸다. 그녀는 어제 김민준이 사라진 그 지역 근처를 걸어다니며 단서를 찾고 있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계속 말하고 있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신뢰합니다.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윤서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는 눈을 크게 떴다. 김민준이 서 있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다. 어떻게? 윤서가 놀라서 말했다. 제가 놀랐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왜 저를 찾고 계시는 거죠? 윤서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를 다시 보니 확신이 들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사진 속의 그 김민준 박사였다. 당신, 정말 김민준 박사 맞죠?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AMG 스페셜 디비전의 수석 엔지니어, 세계 최고의 냉각 시스템 설계자, 그리고 3년 전 사고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카페로 가시죠.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네요. 카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2층에 위치해 있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용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 드실까요? 민준이 물었다. 네. 민준이 주문을 하고 돌아오자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윤서는 그를 자세히 관찰했다.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은 얼굴이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더 야윈 것 같았고 눈빛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정말 살아계셨던 거군요.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은 한강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죽었다고 하는 게 편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왜요? 민준은 쓴 웃음을 지었다. 제가 설계한 시스템 때문에 사람이 죽었거든요. 윤서는 놀랐다. 무슨 의미예요? 3년 전 제가 설계한 특수 냉각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 테러에 사용됐어요.
독일의 한 정치인이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시스템이 해킹당했어요. 원격으로 차량을 조작당한 거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정치인과 운전기사 그리고 경호원 2명이 죽었어요. 제가 만든 시스템 때문에. 하지만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해커들이. 제가 보안을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으니까요. 민준이 그녀를 바라봤다. 저는 기술자였어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려던 게 아니었는데 윤서는 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창조자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창조물이 악용되었을 때의 절망감. 그래서 사라지신 거군요. 네, 한국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제 당신 차를 봤을 때 제가 설계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완벽하게, 더 안전하게 개선되어 있었어요. 민준이 윤서를 바라봤다. 누가 개선한 건가요? 윤서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저희 회사의 보안 담당 팀이요. 당신의 원본 설계도를 바탕으로 보안성을 높인 거예요. 어떻게 제 설계도를 구했죠? 독일 AMG에서 구매했어요.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 민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 시스템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까봐 걱정이에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윤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팀이 보안을 몇 겹으로 강화했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계속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이 직접 점검해 주신다면 더 안전할 텐데. 민준은 놀랐다. 저를 믿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신은 그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윤서가 미소를 지었다. 어제 당신이 제 차를 고쳐줄 때 봤어요. 당신은 정말 차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해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도.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3년 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그였는데 이 여자는 그를 믿는다고 했다. 고마워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었고 석양이 물 위에 황금빛 길을 만들고 있었다. 윤서는 민준을 회사의 비밀 연구소로 안내했다. 이곳은 YS그룹의 최고 기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곳이었다. 일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와, 민준이 감탄했다. 연구소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다. 각종 자동차 부품들, 컴퓨터 시뮬레이션 장비, 자습 그리고 여러 대의 테스트 차량들이 있었다. 우리 회사가 단순한 건설 회사가 아니란 건 알고 계시죠? 윤서가 물었다. 네, YS그룹은 건설, 자동차, IT, 바이오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루죠. 맞아요. 그리고 이곳에선 미래 자동차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그녀가 한 대의 차를 가리켰다. 보안 차량. 그 차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세단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여러 가지 특수 장치들이 숨어 있었다. 이 차에도 당신의 냉각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발전된 형태로요. 민준이 차에 다가가 자세히 살펴봤다. 그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다. 이건 제가 설계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누가 이렇게 개선한 거죠? 이쪽으로 오세요. 윤서가 그를 연구소 안쪽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한 명의 중년 남성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박 박사님,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박성호 박사가 고개를 돌렸다. 50대 초반의 그는 YS그룹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인사했다. 박 박사는 민준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혹시 김민준 박사님이세요? 민준은 놀랐다. 어떻게? 저는 박사님의 논문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의 냉각 시스템 설계를 바탕으로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박 박사가 일어나서 민준에게 다가왔다. 정말 영광입니다. 살아계신 줄 몰랐어요. 박 박사님이 제 시스템을 개선하신 분이군요. 네, 하지만 원본이 워낙 완벽해서 큰 변화는 없었어요. 다만 보안 부분을 강화했을 뿐입니다. 민준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설계도를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다.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이 정도면 해킹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박 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최근에 새로운 해킹 기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어떤 기법이요? AI를 이용한 해킹이에요. 기존의 방어 시스템을 학습해서 약점을 찾아내는. 그렇다면 민준이 생각에 잠겼다. AI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겠네요. 윤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만 그만큼 악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었다. 민준 씨, 그녀가 말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민준은 그녀를 바라봤다.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왜요? 제가 만든 기술이 또 다시 사람들을 해칠까 봐요. 윤서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당신이 필요해요.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는 거예요. 민준은 그녀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마음이 흔들렸다. 두 사람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고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사되고 있었다. 오늘 연구소를 보니까 어떠셨어요? 윤서가 물었다. 놀라웠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당신이 기초를 만들어주셨으니까요. 민준은 걸음을 멈췄다. 윤서 씨,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윤서도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글쎄요, 처음엔 감사해서였는데 지금은 당신이란 사람이 궁금해서예요. 민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다고요? 윤서가 웃었다.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가 평범하다고 하시네요.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의 저는 정말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특별해요. 윤서가 그의 말을 끊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민준은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 윤서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서의 심장이 빨라졌다.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주변의 소음들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오직 그들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민준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윤서도 눈을 감고 그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들의 첫 키스가 이루어졌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최 사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사회 테이블 주위에 앉은 중년 남성들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YS그룹의 주요 주주들이자 이사진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윤서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김민준이라는 정체불명의 남자를 우리 회사 연구소에 들여놓으셨다면서요? 말하는 사람은 강태성 전무였다. 윤서의 아버지 시대부터 YS그룹에서 일해온 고참이었다. 정체불명이라뇨? 그분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엔지니어예요.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의 테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문도 소문일 뿐이에요. 윤서의 목소리에 냉기가 돌았다. 사장님, 회사의 보안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을. 신원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강태성 전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혹시 그 남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그건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무관하다고요? 사장님이 누구와 교제하느냐는 회사 이미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윤서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이들과 정면 승부를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였다. 김민준 박사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그분의 기술력보다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강태성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일은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투자자들과 언론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됩니다. 회의는 결국 민준의 연구 참여를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끝났다. 윤서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해요. 윤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예상했다고요? 네. 저 같은 사람이 대기업에서 일하는 건 무리였어요. 윤서는 그의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꼭 해결할게요. 윤서 씨?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까지 곤란해질 필요는 없어요. 곤란하다니요? 저는 이사들이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저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고 당신은 대기업의 CEO예요.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요. 윤서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윤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알아요.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민준은 그녀의 절실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윤서 씨, 당신은 꿈이 있잖아요. YS그룹을 더 큰 회사로 만들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해요.
저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할 순 없어요. 당신도 제 꿈의 일부라고요.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당신을 위해서라도 이건 여기서 끝내야 해요. 민준 씨,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생각할 시간이. 윤서는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했다. 어젯밤 민준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을 위해 물러서려고 했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미영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우리 보안 차량 한 대가 해킹당했습니다. 윤서는 깜짝 놀랐다. 해킹이요? 어떻게? 자세한 건 박 박사님에게 들어보세요. 지금 연구소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윤서는 급하게 연구소로 향했다. 박성호 박사는 컴퓨터 앞에서 초조하게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박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사장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젯밤 2시경에 우리 테스트 차량 한 대가 해킹당했어요. 피해는 없었나요? 다행히 무인 테스트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완전히 조작당했어요. 브레이크, 핸들, 심지어 냉각 시스템까지.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냉각 시스템까지요? 네, 이건 일반적인 해킹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범인을 찾을 수 있나요? 그게... 박 박사가 망설였다. 김민준 박사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분이니까. 윤서는 고민에 빠졌다. 이 사진들은 민준을 못 믿겠다고 했는데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그의 도움이 필요했다. 연락해 보겠습니다. 민준이 급하게 연구소에 도착했다. 윤서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모든 걸 제쳐두고 온 것이었다. 어떤 상황인가요? 그가 물었다. 박 박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해커가 우리 시스템에 침투해서 차량을 완전히 조작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냉각 시스템이 해킹당한 거군요. 민준이 화면을 보며 말했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 해킹 패턴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3년 전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과 똑같아요. 윤서는 불안해졌다. 같은 해커라는 뜻인가요? 아마도. 아니면... 민준이 잠시 생각했다. 제 과거를 아는 누군가가 복수를 하려는 걸 수도 있어요. 복수요? 3년 전 사건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박 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공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높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엔 더 큰 피해를 노릴 거예요. 윤서는 결심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시간은 얼마나? 최소 한 달은 필요해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사이에 또 다른 공격이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민준이 말했다. 저를 미끼로 쓰는 거예요. 미끼요? 윤서와 박 박사가 동시에 놀랐다. 해커가 정말 저를 노리는 거라면 제가 나타나면 반드시 움직일 거예요. 그때 역추적해서 잡는 거죠. 너무 위험해요. 윤서가 반대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민준이 그녀를 바라봤다.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윤서와 민준은 본사 옥상에 올라와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하나요? 윤서가 물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져요. 당신이 다치면 어떡해요?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는 괜찮아요? 대신? 혹시 제가 잡히거나 더 이상 당신 곁에 있을 수 없게 되더라도 저를 기다리지 마세요. 윤서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윤서 씨,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인생을 망치면 안 돼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민준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키스했다. 이번엔 더 간절하고 절실한 키스였다. 저도 사랑해요. 그가 속삭였다.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울의 불빛들을 배경으로 서로를 껴안았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민준은 YS그룹 연구소에 혼자 남아 있었다.
해커를 유인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의도적으로 보안을 약하게 만든 시스템에 접속해서 마치 새로운 설계를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연구소 곳곳에는 보안팀이 숨어서 대기하고 있었다. 윤서도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어떤 반응이 있나요? 윤서가 무전기에 대고 물었다.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박사님이 작업하시는 컴퓨터에 이상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요. 민준은 화면을 보며 긴장했다. 누군가 그의 시스템에 접속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왔군. 그는 일부러 방어막을 약하게 만들어서 해커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역추적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갑자기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났다. 오랜만이야, 김민준. 민준의 심장이 뛰었다. 해커가 그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었다. 누구냐? 그가 키보드로 답장을 보냈다. 3년 전을 기억하나? 베를린에서 일어난 일을. 민준은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자신이 설계한 시스템이 해킹당해서 4명이 죽었던 그 끔찍한 날. 네가 그때 해커였구나. 맞아. 그리고 너 때문에 내 동료들이 감옥에 갔지. 민준은 이해했다. 3년 전 사건 후 독일 경찰이 해커 그룹을 소탕했었다. 그때 체포되지 않은 누군가가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무엇을 원하는데? 네가 죽는 걸 보고 싶어. 네가 만든 기술로 말이야. 갑자기 연구소에 불이 꺼졌다. 동시에 비상등이 켜지며 경보음이 울렸다. 김민준 박사님, 위험합니다. 즉시 대피하세요.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다. 하지만 민준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역추적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었다. 조금만 더. 그가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연구소 문이 폭발하며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김민준 박사! 그중 한 명이 외쳤다. 민준은 컴퓨터를 보며 마지막 키를 눌렀다. 역추적이 완료되었다. 해커의 위치를 파악한 것이다. 찾았다. 그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총소리예요. 윤서가 급하게 말했다. 사장님 위험합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하지만 윤서는 이미 달려나가고 있었다. 민준이 위험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보안팀과 침입자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민준 씨는 어디 있어요? 그녀가 보안팀장에게 물었다. 연구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어요. 너무 위험해서. 윤서는 보안팀장의 말을 무시하고 연구소 안으로 뛰어들었다. 사장님! 연구소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컴퓨터들이 부서져 있고 곳곳에 총알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민준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민준 씨! 윤서가 그에게 달려갔다. 민준은 어깨에 총상을 입었지만 의식은 있었다. 윤서 씨, 왜 여기 와요? 위험해요. 당신이 더 위험하잖아요. 해커를 찾았어요. 위치를 파악했으니까 경찰이 곧.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감동적인 재회군. 다 두 사람이 돌아보니 한 남자가 총을 들고 서 있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서양인이었다.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가 영어로 말했다. 마르쿠스. 민준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오, 기억하는군. 3년 전 베를린에서 만났을 때처럼 말이야. 마르쿠스는 3년 전 해킹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체포를 피해 도망쳤다가 이제서야 복수를 위해 나타난 것이었다. 내 동료들은 모두 감옥에 갔어. 너의 증언 때문에 말이야. 그들이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민준이 대답했다. 우리는 정의를 실현한 거야. 그 부패한 정치인을 제거한 거라고. 정의가 아니라 테러였어요. 마르쿠스가 총을 민준에게 겨눴다. 이제 내 차례야. 네가 만든 기술로 죽는 거지. 바로 그때 윤서가 민준 앞으로 뛰어들었다. 안 돼요. 총성이 울렸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윤서는 어깨에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그가 병실에 누워있는 윤서에게 말했다. 당신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윤서가 미소를 지었다. 저 때문에 다쳤잖아요. 괜찮아요. 당신만 무사하면.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정말로. 마르쿠스는 어떻게 됐어요? 체포됐어요. 그리고 해커 조직의 나머지 멤버들도 모두 잡혔고요. 윤서는 안도했다. 이제 끝난 건가요?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민준은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